네,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매일같이 그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MTN 이영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어제 오늘 그 현대차, 기아자동차 장천에 실적 나와서 우리 기자 연결돼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네. 자동차를 살라 그러면 뭔가 면허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면허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면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 면허 있어요. 면허 있는데 자꾸 면허를 따는 사람도 줄어들고 네. 자동차 구매 자체를 잘 안 하려는 그런 시대의 흠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면허는 있는데요. 네.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도 면허를 따려는 사람조차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있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전 안 믿겨요. 제 주변만 해도 친구들 전부 다 면허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다 면허 따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줄고 있는 거예요? 뭐 증거 자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딴지거리니까 딴지를 숫자로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일본의 운전자들 있죠. 젊은 층의 운전자가 네. 숫자가 자체가 줄고 있어요. 주 운전자 중에 20대 비중이요. 1999년에 16%인데요. 2011년에 8%까지 줄어들었고요. 비중이 절반이 늘었죠. 2015년 현재는 보면 작년 추정이 한 6.5%까지 떠들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조차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도라에몽 아세요? 알죠, 그걸 왜 몰라요. 만화책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네, 일본 사람들이 워낙 운전을 안 하니까 재밌기 위해서 이런 만화를 있잖아요. 만화를 이용해서 도라에몽 찡구 그래서 이슬이. 너희도 네. 운전도 없으면 면허도 없으면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이런 그 만화를 이용하는 애니메이션 광고가 있는데 광고 자체가 뭐 도요타 자동차 이거 팔겠다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용의 장르노 알죠? 완벽한 알죠. 카리스마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노가 나온 것도 이 광고가 뭐냐면 이 젊은 친구가 약간 오타쿠 같은 친구인데 데이트를 기껏 하기는 했는데 뭐 바쁘다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 레슨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황당한데 젊은 멋있는 친구가 와서 자동차를 갖고 와서 야 너 어떻게 데이트를 가는데 자동차도 없냐 네. 뭐 이러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결국 문제는 면허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니까 자동차 면허 캠페인을 할 정도니까 그만큼 일본의 자동차를 잘 안 사고 면허조차 없는 것이 하는 시대적 흐름이 되겠죠. 네, 이 서서히 자동차 구매가 네. 줄고 있고 면허 따는 것 영상이 자체도 나오는데요. 줄고 있고. 보세요. 여기 딱 이거 얘기야. 이거 젊은 잘생긴 애 와서 네. 자동차 없는데 태워줄까? 네 친구는 왜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 안녕 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자막도 처리했잖아요. 장르가 나와서 딱 나왔고 면허가 없어. 그럼 면허가 없으니까 자동차 안 되니까 너 데이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면허 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만큼 지금 이게 진짜 TV 광고거든요. 이게 만큼 시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일단 문제되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미국도 하면 대부분이 일단 고등학생 한 주마다 약간 틀린데 만 16세만 되면 자동차 면허 따는 게 뭐 대세가 되겠거든요. 미국은 차 없으면 어디도 못 가서 웬만하면 꼭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숫자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19세 인구 19세 사람들의 운전면허 비중을 받았는데요. 네. 1987년에는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87%. 그러니까 웬만한 친구들이 다 면허 있는 거죠. 웬만하면. 최근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캥거루족이 증가하니까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대학교 가서도 집에 있고 독립할 마음이 없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운전하고 다 데려다주면 되고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뭐 스포츠카 이런 거보다는 이제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뭐 스포츠, 빨리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렇게 실감을 못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추세 쫓아가는 건데요. 운전면허 신규 취득의 성인들의 25세 이하 비중을 또 찾아봤어요. 이거 다 수치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2005년은 19.2%였는데요. 작년 말 기준은 10% 초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보더라도 면허를 잘 안 따는 거예요. 네. 제 조카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26살 그때 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대학교 가면 그냥 운전면허 따는 그냥 추세였거든요. 자동차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 자체가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줄어드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되겠죠. 확실하게 수치를 보니까 좀 와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 줄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면허 따는 것도 돈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또 차
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주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딱 첫 번째 이거죠. 뭐 자동차 타도 좋은데요. 요즘 서울같이 대중교통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 잘 없잖아요. 됐어요. 환승 서비스 네. 할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난이 심하니까요. 미국엔 밀레니엄이라 그러죠. 일본은 사토리라 그러죠. 우리는 M4 세대까지 나오니까 자동차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관심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스마트 기기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들에 많이 가는 거가 되겠고요. 역시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뭐하니까 거기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1인 가구인데 뭐 가족을 위해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차가 없더라도 애 좀 키우려면 차 없으면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가 항상 그렇잖아요. 택시는 필요할 때 안 잡히는 게 택시거든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머피의 법칙.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필요한데 결혼은커녕 지금 애도 안 돼. 애는커녕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요즘에 워낙 대중교통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서는 자동차가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들이 느는 만큼 자동차 구매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광고를 면허 따라라고 낼 정도로 자동차 업계는 이거 좀 위기일 것 같아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회사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 회사 경쟁도 심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뭐 카풀 제도 그런 거 몇 년 전에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맞아요. 그 사고 나면 보험이 어떻게 되냐? 카풀 모르는 사람 만나고 이거 누군지 어떻게 하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뭔 카풀이냐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요. 뭐 장기 렌트 뭐 상관없지만 단기적으로 렌트하는 사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우버라든가 리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요. 네.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시스템이 많이 가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한 대 사갖고 여러 명이 같이 쓰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는. 그런 것들이 자동차를 특성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요타 자동차는요. 또 광고 보면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요타 직접 렌트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프리우스 같은 거 네. 공항에서 타고 다니라고 막 운전하기 실질도 어렵지 않은 나라라고 일본이 네. 한국어 나오는 내비게이션 깔아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서는 지금 자동차만 팔아갖고 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버 쫓겨났잖아요. 안 되고. 그럼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식 우리만 보면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버는 우리나라에 쫓겨났었는데요. 우버 블랙은 요때 들어옵니다. 그래요? 카카오 블랙인가 있죠? 네. 뭐 비싼 거. 네. 우버도 이번에 우버도 블랙해갖고 K7 촬영하고 이번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버 이런 게 우리나라는 잘 안 됐는데요.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2014년에는 4% 정도 국민이 써봤다는 거예요, 우버를요. 네. 근데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17%로 늘어났고요. 그새.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일단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박민영 앵커가 만약 써봤으면 설문해봤어요. 자동차 사겠냐 그랬더니 자동차 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22%가 자동차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CNBC에서 그냥 10월 달에 조사한 수치입니다, 이거. 네. 제가 직접 찾아봤으니까 믿으셔도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자동차 구매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 렌트카는 우리 상관없죠. 많이 들어도 하는데 요즘은 장기 렌트카보다는 우리는 쏘카 있죠, 쏘카. 그렇죠. 쏘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우수 시범업체인데요. 쏘카도 있고요. 미국의 집카 있죠. 그리고 또 카트고라고 벤츠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 단위 아니면 하루 단위로 심지어는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분 단위로 차를 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또 계산해봤어요. 집카는 데서 집카는 이제 ABS 렌트카에서 하는 단기 렌트 회사인데요. 일주일에 2번 쓰고요. 자동차를 필요할 때만 2시간씩 자동차 렌트했을 경우에 쓰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연간 5,500달러. 한국 돈은 700만 원 좋아하니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면 700만 원 갖고 자동차를 묻어두겠어요? 저렴한 하더라도 해외여행 다니죠? 이게 지금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시대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공유경제 시대다. 렌터카나 혹은 렌탈 서비스 산업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자동차 업체가 괜히 걱정이 되네요. 이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머리가 엄청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네. 많이 떨어질 거는 제가 누구나 인정하죠. 현대자동차 같은 건 지금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2000년, 2010년 수준, 5년 전 수준 쫙 떨어가는 시간이 거거든요. 거꾸로 가네요. 그러니까 네. 머리 아픈데요. 미국의 GM도 이번에 리프트라는 회사 또 지분 들어갈 정도로 도요타, 렌트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것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다 머리 아픈데요. 좀 새로운 렌트 관련된 것들이나 중국 시장 관련된 자동차 주식만 좀 한정해서 부품이나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유망주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재미는 없어요. 네. 실제로 재미없는 건 제가 아는데 에이제 네트워크스 같은 렌트카 이런 것들이 올해 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AJ 네트워크스 이항영 위원님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 공유경제 시대에서 또 살아남을 종목이 아닐까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